확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라이트센 중학교 2학년 한 14번 페이지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같은 조건에서 많은 횟수의 실험이나 관찰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일정한 값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중학교 1학년 통계에서 나왔었어요. 통계라는 단원에서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라고 해서 배웠던 학생들은 상대 도수의 모든 합이 전부 다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건데, 됐어요. 뭐 이렇게 확률 막 정의까지 막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확률의 정의는 확률의 정의로 하는 게 아니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요 공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이자 뭐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확률을 보통 P라고 얘기하는데, 이 P라는 것 좀 알아두세요. 보통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P라고 주는 이유는 probability가 아니라 probability라고 발음만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만 하면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의 약자를 바로 P라고 얘기하는 거고, 확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P의 친구인 Q를 대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를 Q 이렇게 주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밑에도 있겠지만,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요. 주사위 한 개를 던져가지고 주사위 dun이 2가 나올 확률이다, 올 확률이다 라고 물어본다면,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면 뭐뭐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확률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 그 다음 2가 나오는 경우의 수, 즉 이것이 바로 이거의 경우의 수, 이것의 경우의 수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가 나오는 게 모든 경우의 수고, 그 다음 2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바로 그 사건 A의 경우의 수다 라고 얘기를 해서 6분의 얼마? 1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확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를 잠깐 보시면, 모든 경우의 수 1, 2, 3, 4, 5, 6의 6가지 중에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3의 배수인 우이 나온다. 그 모든 경우의 수는 바로 뭐예요? 6이고요. 6분의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경우가 바로 뭡니까? 3, 6. 즉 이것이 사건 A의 경우의 수 6분의 2. 약분은 계산과 같기 때문에 약분 안 해주면 틀립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형에서의 확률이다 라고 나왔는데, 문제를 풀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긴 하지만, 잠깐 내용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경우의 수는 도형 전체의 넓이로 생각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도형에서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로 생각한다. 포커스는 뭐냐면 전체 도형의 넓이, 그 사건 부분의 넓이, 즉 넓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겁니다. 다트가 있고요. 다트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파란색인데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돌렸을 때 다트를 던져서 그거 있잖아요. 화살촉같이 생긴 그거, 뾰족한 거 맞으면 겁나 아플 것 같은, 빵꾸나죠. 그걸 던졌을 때 여기에 맞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단 줄에 맞을 확률은 없다 이거야.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체 넓이가 몇 등분입니까? 총 8등분이죠. 그 중에서 요건 몇 등분입니까? 1등분? 하나죠. 넓이 하나. 그래서 전체 넓이분의 그 사건 A의 넓이라고 해서 확률은 8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문제 풀다 보면 알 것이고요. 확률 중에서 도형 부분이 그나마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렇지. 첫 번째 동전에서 2가지, 두 번째 동전에서 2가지. 그래서 합이 몇 가지? 4가지다. 곱이죠.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 수다라고 한다면 뒷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1가지가 되겠죠. 그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한다면 4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몇 장의 카드입니까? 1부터 10까지는 10-1 플러스 1이어서 10장의 카드입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고요.
카드 수가 적힌 수가 3 이하일 확률이다 라고 했어요. 3 이하라고 하는 건 3을 포함해서 1, 2, 3이 될 것이고요. 사건 A가 바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3가지가 나오는 거고, 10장 중에서 한 장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10, 그 다음에 사건의 A는 3, 그 다음에 약분 안 되니까 10분의 3 이렇게 얘기해요. 4의 배수일 확률이다. 4, 8, 12는 안 되죠? 10까지밖에 없으니까 10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1.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 1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 소수는 0.1, 0.2인데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수학에서 문제 나올 때 이 소수는 어떤 소수다라고 정의를 따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눈치껏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라는 건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갖고 있는 2, 3, 5, 7, 11, 13, 17, 19와 같은 이런 숫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 4가지밖에 없으며 1은 안 된다는 거 절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답은 얼마? 10분의 4여서 5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거 볼게요.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비를 한 개 뽑을 때, 10개의 제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비는 찍찍 제비가 아닙니다. 제비 뽑기 할 때 제비예요. 당첨 제비가 3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한 개 뽑을 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다. 그러면 10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을 뽑을 때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 합치니까 5죠. 5. 덧셈도 못해요 이제. 5, 전체 5분의, 그 다음 대표 한 명 뽑는 거죠.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죠. 한 명만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이다. 약분 안 되니까 이대로 쓰시면 되고, 전체 넓이 갖고 얘기하시면 돼요. 넓이가 몇 등분입니까? 총 6등분이네요. 넓이는 같게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같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고요. 0이 적힌 부분에 꽂힐 확률이다라고 한다면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1이 적힌 부분에 꽂힐 확률이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1이 아니네. 1은 3개나 있네요. 6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얘기했을 때 확률의 범위는요, 절대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확률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0부터 1까지다. 이거 왜 그러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주사위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1부터 6까지가 있는 돌덩이잖아. 돌덩이? 플라스틱 덩어리? 뭐 아무튼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거지. 얘들아, 0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확률을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경우에서는 6가지고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기 때문에 0이라는 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0이죠. 6분의 0이라는 건 분모에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0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확률이 0이다라는 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확률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본다면, 주사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를 던져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자 얘들아, 7 미만의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할게요. 7 이하, 6 이하라고 해야지. 6 이하의 자연수,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확률을 계산을 하세요. 전체 6가지 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1, 2, 3, 4, 5, 6, 6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뭐까지? 그렇지. 확률이 얼마?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확률로 대답해야 돼요. 여러 경우의 수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에서 1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일어날 확률. 요거를 바로 확률의 1, 사건의 확률 1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0부터 1까지 나타난다는 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게 되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이거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공부할 때 뭘 얘기하냐면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여자는 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별로가 아니라 정말 안 좋아하는 말인데, 그 잉여 인간할 때, 뭐 여러분들 재미삼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잉여 인간할 때 그 여자를 쓴 거고요. 경제 단어이기도 하죠. 잉여 생성문을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죠. 남을 여자를 쓴 겁니다. 남는 사건이야. 남는 사건. 무슨 뜻이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즉 P의 여사건,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나도 가끔 쓰고,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쓰니까 표현 방법은 알아두세요. P의 여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P가 일어날 확률 말고 그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절대로 명심하세요. 객관식 보기, 다음 주 확률에 대한 설명, 좀 바른 거 바르지 않은 거. 정말 진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P-1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음수 나오죠. 음수 또는 뭐가 나와? 0 나오는데 0 나오는 건 그렇다고 쳐. P는 분수가 될 거잖아. 아니면 1이고 이 P라는 값은 0부터 1까지니까 그거랑 1이랑 빼버리면 음수 아니면 0이 나오고, 확률에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전체 사건이 나타날 확률, 반드시 일어날 사건 1에서 넘버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다라고 한다면, 3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라는 건 1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2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4가 5가 6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확률을 계산하는 거지. 그럼 얘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부 다 이런 경우도 있고 경우도 있으니까 다 더해서 6분의 5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느 세월에 이렇게 공부하고 수학자들이 이런 걸 가만 냅두겠냐 이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다라고 얘기한다면 3의 눈이 나올 확률을 먼저 생각해보자 이거야. 6분의 1이죠. 그럼 반드시 일어날 확률, 전체 확률은 1이라고 적었을 때 3의 눈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3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나와서 6분의 5가 된다는 거지. 이거 딱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요. 적어도 마마망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왔네. 뭐뭐가 아닐 확률, 적어도라는 표현. 이 표현을 조금 알아두세요. 앞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서는 내가 한국말을 너무 깊게 들여다보지 말라 했지만, 얘 여사건과 관련된 문제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한국말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해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밑에 내용 보니까 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에 대한 설명 좀 바른 거 바르지 않은 거라고 할 때, 자, 사건 P와 여사건 Q를 갖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지, 반드시 1이 나오죠. 뭐 다른 거 없죠. 1-P가 Q니까 말 P만 어떻게 이항시켜버리면 뭐가 돼?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너무 아니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흰 공이 3개, 노란 공이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머니에는 흰 공 나오고 노란 공이 밖에 없는데 흰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뭐 1이겠죠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중에서 흰 공이 나올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노란 공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7분의 7에서 1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지만 절대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많은데 뭐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틀리지만 않으면 되지 뭘. 빨간 공이 나올 확률. 빨간 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7분의 0이니까 당연히 확률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 수를 구하여라. 카드에 적힌 수가 한 자리 자연수일 확률이다 라고 했어요. 전체 9가지 중에서 한 자리 자연수라고 한다면 1부터 9까지 모조리 싹 다 대본이니까 9분의 9. 그래서 확률은 얼마? 1이 될 것이고요. 카드에 적힌 수가 12의 배수일 확률. 12의 배수면 12부터 지나가는 거잖아. 12 곱하기 1, 그 다음 12 곱하기 2, 12 곱하기 3, 36, 24, 12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없지? 그냥 9분의 얼마? 0이니까 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없다. 그럴 일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12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다음 개수가 같대. 이 주머니에 한 개의 제비를 뽑을 때, 한 개의 제비를 뽑을 때 당첨될 확률. 그러면 첫 번째 당첨될 확률은 12분의 12가지, 12분의 0가지, 12분의 6가지. 이렇게 해서 얘는 1이요, 얘는 0이요,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확률을 얘기하면 됩니다.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확률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분수로 대답을 해야지, 혹은 0 또는 1이나 경우의 수처럼 자연수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재훈이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13분의 1이라면 복권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여사건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분의 12가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137번. 준수가 A 문제를 맞힐 확률이 9분의 1이라면 A 문제를 맞추지 못할 확률은 1-9분의 2, 9분의 7이 된다는 것이고요.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15장이 있는데 카드에 적힌 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고 있는 소수의 확률이다 라고 했어요. 2, 3, 5, 7, 11, 13 이렇게 있으니까 총 몇 가지? 15가지 중에 6가지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5분의 3이 아니죠. 5분의 2죠. 3, 6, 3, 5, 10. 오케이.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가 아닐 확률은 소수가 아닌 거니까 소수가 아닌 거는 또 뭐가 있냐? 1도 있고 4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참고로 좀 말해줄게요. 자연수라는 것은요, 굳이 자연수라는 것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 약수의 개수가 1개, 약수의 개수가 2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약수의 개수가 1개는 1이고요. 얘는 소수고요. 얘는 합성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소수가 아닌 확률이라고 생각 얘를 빼면 얘나 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소수 빼면 나머지가 다 전부 다 되겠지. 이해가요? 지금 무슨 뜻이냐? 얘 풀 때는 1 마이너스 얼마? 5분의 6 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5분의 2 그러면 어떻게?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소수를 빼버리면 약수라든가 이거 합성수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5분의 3 전체에서 소수를 빼주면 된다. 그 다음 139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다음 수를 구하라. 모두 앞면이 나온다라는 확률을 얘기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동전 2개니까 4가지 중에 앞면, 한 가지가 되겠죠. 4분의 1.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온다. 봅시다.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온다는 것은 뒷면이 1개 나와도 되고 2개 나와도 된다는 얘기잖아.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그냥 이렇게 될 건데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온다는 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를 구하라는 거, 적어도 하나,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우의 수 확률은 얼마? 확률을 나왔을 때 다 더해서 답을 쓰면은 정답이 나와요. 맞아요. 맞는데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전체 나올 수 있는 확률 1에서 차라리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온다는 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모두 앞면이 나올 경우에 확률을 빼준다면 나머지, 즉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온 확률이 나온다 이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온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머릿속으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얼마? 모두 뒷면이 나온다.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3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경우의 수랑 똑같이 갑니다. 확률에 대한 개념과 성질, 성격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면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언제 더하고 곱할지를 구분하라고 얘기했지.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제 확률을 더하고 언제 확률을 곱하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강의실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손동작과 그 창에 비친 나의 모습, 이 TV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미친놈이 따로 없네요.
아무튼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똑같잖아. 문제 읽어보면 경우의 수를 더할 때 그때가 확률을 또 더할 때입니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문제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충분히 앞에서 연습했고 질문도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한 거 내가 풀어준 거지 여러분들이 푼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볼 것 그걸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수학은 아무리 내가 옆에서 잘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눈이 아닌 손으로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자, 흰 공이 3개, 파란 공이 2개, 검은 공이 5개가 들어있대요. 흰 공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한다면 총 3, 2, 5, 10개 중에 3개. 그 다음 2번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면 10개 중에 5개. 이건 2분의 1인데 확률은 마지막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지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나는 통분을 마지막에만 해주지 중간에 하진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한다면 10분의 3과 2분의 1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경우의 수로 따져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해줄 건데 어차피 뭡니까? 통분해 주려면 2분의 1을 쓰는 것보다 약분하기 전 상태인 10분의 5를 써주고 10분의 3 플러스 5, 8이라고 써준 다음에 약분을 신나게 해줘서 답을 써주면 된다. 언제 더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고 계산상에서의 요령, 센스, 통분은 마지막에, 약분은 마지막에. 큰일 났네.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다. 5하고 10을 매겨하는 건데 1부터 12까지가 있습니다. 총 12가지 중에 2가지니까 약분은 나중에. 근데 여기 답을 써야 되니까 약분해줘야 되겠죠. 6분의 1이고 얘는 8이 약수이니까 1, 2, 4, 8이 될 것이며 12분의 4가 돼서 3분의 1이 됩니다. 카드에 적힌 수가 5의 배수 또는 4의 약수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12분의 2 또는 6분의 1과 12분의 4를 혹은 3분의 1을 더해줘서 12분의 6, 답은 2분의 1이라고 적어주시는 겁니다.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2번입니다.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가 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이다.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뒷면이 나옵니다.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동전에서 2가지, 주사위에서 6가지, 총 12가지인데 그 중에서 뒷면이 나올 동전 한 개를 던질 때구나. 미안합니다. 동전 한 개만 던졌을 때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2, 3, 5, 3가지니까 역시 마찬가지고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고 동전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소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곱해서 4분의 1이죠. 왜? 각각에 대한 확률이어야 되니까. 동전 뒷면에 대한 주사위 소수가 나오는 뒷면 2, 뒷면 3, 뒷면 5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세요? 그렇게 해서 각각에 대한 내용이니까 곱해야 되겠죠. 첫 번째 동전의 주사위 잠깐 스톱.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가 뒷면이 나오고 맞죠. 그 다음 143번 봅시다. 어느 두 종류의 씨앗이 같은 조건에서 싹이 틀 확률을 각각 0.5, 0.8 이렇게 소수로 나타낸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분수로 10분의 5, 10분의 8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종류의 씨앗을 같은 조건에서 하나씩 심을 때 모두 싹이 틀 확률이다. 첫 번째 확률에 대한 각각의 확률이 되겠죠. 이들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100분의 40, 10분의 4, 5분의 2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5분의 2니까 얼마입니까? 소수로 나타나요. 0.4인데 분수로 웬만하면 나타나세요. 답에는 소수로 되어 있겠지만 분홍고 선수 AIB가 자유투에 성공하려 자유투라는 거 뭔지 알죠? 파울을 당했을 때 자유투 라인에서 공을 던지면 1점, 농구는 1점과 2점과 3점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줄게요. 0.4와 0.7이래요. AB가 한 번씩 자유투를 던졌을 때 두 선수 모두 성공할 확률이다. 0.4 소수 한번 계산해볼까? 두
두 선수 모두 성공할 확률이니까 어떻게 돼요? 0.4랑 0.7이랑 어떻게 곱해서 0.28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 살짝 바꿔볼게요. 식상하니까. 두 선수 모두 실패할 확률 한번 해볼까? 실패할 확률? 성공이 0.4죠. 그만 이 말은 무슨 뜻이야? 1에서 0.4를 빼면 0.6이죠. A가 실패할 확률은 0.6, B가 실패할 확률은 0.3이죠. 1에서 빼는 거니까. 그게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0.18. 몽땅 다 실패할 경우는 0.18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기출, 이게 아니라, 문제, 유형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다 하고, 이제 내용을 나가버리면 숙제가 끝까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할 겁니다. 너가 인간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얘기 직접 못하더라도 속으로라도 하겠죠. 아, 진짜 정말 막 이러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분의 수의 합이 9일 확률이다. 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대.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겠죠. 그 36가지 중에서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됩니다.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9일 확률이 됐으니까 합이 9가 나오려면 뭐가 있습니까? 합이 9가 나오려면 2 아니고 3, 6하고요. 그 다음 4, 5하고요. 그 다음 5, 4하고요. 그 다음에 6, 3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총 몇 가지? 4가지 나오겠지. 그 약분은 얼마? 9분의 1이라고 해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156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했을 때 잠깐만 이거 선생님이 좀 따로 갈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문제 계속 풀어줄게요. 156번입니다. 156번 같은 경우에서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했을 때 2X 플러스 Y는 7일 확률을 갖다가 얘기하라. 그럼 순서상 만들어야 되잖아. 미지수 두 개, 1차 방정식이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 2X 플러스 Y는 7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찾아본다면 X가 1일 때 Y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X가 1일 때 5가 나오면 되겠죠. 2일 때는 3이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3일 1 나오면 되겠죠. 4일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자, 주사위 두 개를 갖다가 나오는 경우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0, 주사위 두 개를 한 개를 두 번 던지니까 36가지.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3가지. 약분하면 12분의 1.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흰 공 3개, 159번이에요. 흰 공 3개, 빨간 공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라고 했어요. 흰 공이 나올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모든 경우에서는 10가지 중에서 흰 공은 3이죠. 그래서 10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다 라고 하면 10분의 7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고요. 노란 공이 나온다는 거, 노란 공 없으니까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흰 공 또는 빨간 공, 주머니에 흰 공과 빨간 공밖에 없죠. 즉 10분의 3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10 그래서 1 이렇게 돼요. 얘는 맞죠. 답은 4번이네요.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빨간 공이 나올 확률과 같다? 아니죠. 10분의 3과 10분의 7은 절대로 같지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159번의 답은 4. 162번이에요. 수연이를 포함한 6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를 2명을 뽑을 때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이다.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연이가 뽑히지 않는다라는 건 전체 사건 1에서 수연이가 뽑힐 확률을 갖다 얘기하면 되겠지. 물론 직접 구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거를 여러분들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1에서 수연이가 뽑힐 확률을 갖다 얘기해보자. 그럼 수연이가 뽑힐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대표 2명 중에서 한 명한테는 어떻게? 한 자리는 수연이가 꿰차고 앉아있고 그 다음 수연이를 포함한 6명이니까 수연이를 제외한 한 명은 제외한 인원은 5명이죠. 그 말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찾아봐야 되겠네. 대표를 2명 뽑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여기는 5가지. 근데 자격이 같은 대표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이 3은 15가지가 나오게 되고 사건 A는 바로 뭐가 됩니까? 사건 A는
15가지 중에 3가지가 되니까 약분하면, 아니 5가지가 되니까 미안. 여기가 사건 A죠. 5가지가 되니까 3분의 1 되겠죠. 얘는 수연이가 뽑힐 확률이죠, 지금. 수연이가 뽑힐 확률이죠. 이해 갑니까? 그럼 1-3분의 1을 하니까 답은 몇 번? 그렇지, 5번 이렇게 체킹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 가세요? 수연이가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수연이가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1- 수연이가 어떻게 한다? 수연이가 뽑힌다. 뽑힐 확률, 뽑힌 확률로 계산을 해주고, 그 수연이가 뽑힐 확률은 어떻게 한다?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는 여기 올 수 있는 거 6가지, 5가지, 자객이가 뜨니까 나누면 15분의. 그 다음, 수연이가 뽑힌다는 것은 여기에 수연이 고정해놓고, 여기 한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수연이를 포함해서 6명이니까 제외하면 5가지. 그래서 얘는 5가지. 그래서 15분의 5. 그럼 3분의 1이라고요. 그럼 얘가 3분의 1이니까 1-3분의 1은 3분의 2.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6번. 166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주사위 2개가 나오는데 적어도 한 개가 홀수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 눈이라는 거 홀수 아니면 짝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닌 건 없으니까. 그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짝이 있을 수 있고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홀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홀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4가지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홀수가 나온다는 건 한 개가 홀수가 나와도 되고, 적어도 한 개니까 2개가 나와도 되고 3개가 나와도 되고 몽땅 다 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2개는 아니고 몽땅 다지. 이 3가지 경우 빼고 얘만 남는 거잖아. 얘만.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를 구해서 각각 구해서 더해 줘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자 이거지. 그럼 주사위 2개를 갖다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여기 짝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아니라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첫 번째 주사위에서 6분의 2, 3, 6 3가지죠.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 이 둘이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니까 몇 가지? 2분의 1이랑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전체 사건은 얼마입니까? 1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답은 4분의 3이라고 해서 5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6번 접근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연습 자꾸 해요. 조금 딱딱합니다. 170번입니다. 170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4일 확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될 것이고, 합이 3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사건 A가 되겠죠. 사건 A의 경우의 수. 합이 나오는 경우는 1, 2가 될 거고 2, 1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없으니까 여기 2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가 나올 확률이다. 합이 4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1, 3이 있고요. 2, 2가 있고요. 3, 1이 있어서 여기서 3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전체 36분의 저기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2가지랑 3가지랑 얘는 뭐야?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는 이거 말고도 생각을 한번 3이 나와도 되고 4가 나와도 되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얘기니까 36분의 그렇지 더해서 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더하는 경우죠. 176번이에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고 두 번째 눈에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이다.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다라는 거 1, 2, 3, 6이니까 6분의 4 그럼 3분의 2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를 보면 3하고 6 2가지밖에 없으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될 것이다. 근데 얘가 나온과 동시에 얘도 나와야 되는 거고 얘에 따른 각각의 얘가 나오는 거잖아. 경우의 수를 따주면은 1에 3, 1에 6, 2에 3, 2에 6, 3에 3, 3에 6, 6에 3, 6에 3, 6에 6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둘이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2랑 3분의 1이랑 곱해서 9분의 2라고 해서 답을 써야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건 곱하는 경우가 되겠죠. 각각의 경우니까.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181번입니다. 81번. 181번 보도록 합시다. 두 야구 선수 A, B가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각각 9분의 2랑
5분의 1이에요. A, B가 각각 한 번에 타석을 설 때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요. 영어에 정말 약하네요. A하고 B가 있는데요. 안타를 친다, 안 친다, 못 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못 친다, 이런 경우 있는데, 적어도 한 선수가 A나 B 상관없이 안타를 칠 확률이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구하라는, 얘네들을 구하라는 얘기지. 모두 다 쳐도 상관없죠.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 치는 건 몽땅 다 쳐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적어도 한 명이니까. 그럼 이런 경우 구해서 더해도 답이 나오지만 여사건으로 접근해 봤을 때 얘를 구해서 1에서 빼주자 이거지. 그러면 1 A가 안타를 못 칠 확률은 얼마입니까? 칠 확률이 9분의 5니까 못 칠 확률은 9분의 4겠지. 됐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 또 각각이 못 치는 확률이니까 5분의 2가 아니라 3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해석을 하면 A가 안타를 못 칠 확률, B가 안타를 못 칠 확률, A가 안타를 못 친 거에 대한 각각의 B가 안타를 못 칠 확률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1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그러면 약분이 3, 1, 3, 3, 3, 5, 9 이렇게 되네. 그러면 15분의 4. 답은 얼마? 15분의 11 이렇게 나오나요?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숙제는 184번까지. 184번까지 숙제입니다.